여러분, MZ 노총이 탄생을 했다. 아마 오늘 탄생이 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그 노총의 이름은요, 새로고침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4,492명이에요. 물론 지금 한국노총하고요, 민주노총과 비교해보면 아주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민주노총은 113만 4천 명이고요, 한국노총은 115만 4천 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4,492명은 진짜 아주 작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고침 노총은요, MZ 노총이죠. 새로고침 노총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정치 파업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성 집회를 통해서 정치 투쟁은 아예 하지를 않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1986년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기 전에 1983년, 4년, 5년에는요. 대학 전체가 매일 데모였습니다. 매일 데모였다고요. 그야말로 이게 공부를 하는 학당인지 데모를 하는 어떤 곳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의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딱 갔다가 왔을 때가 88년이거든요. 88년에 대학을 제가 와보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이미 데모는 어디 가고 없고요. 취업 전선에 나가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 3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고침 노동협의회는요, 뭔가 새로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MZ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핵심은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 거기에 따르는 성과형 임금을 달라. 투명한 노조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아주 굉장히 다른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저는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뭔가 이 운동권 세대들이 퇴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갈라치기가 안 되고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추대는 말고요, 뭔가 공정한 보상을 통한 어떤 노동운동,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장될지 여기에 대한 것은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요, 확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새로고침 노총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협의회는요, 사무직이나 관리직이나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 사무, 서비스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 노무직은요 74.9%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줄어들어서 지금은 61.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관리 사무 서비스직은 25.1%에서 38.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새로 고침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정치 파업을 하고 이게 강성으로 이게 파업을 하는 것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노사에 어디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게 폭력이나 정치나 이런 것보다는요 공정한 평가가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개인주의죠. 거기에 입각한 새로 고침 노동위원회가 아마 또 한 번 시장 어떤 노동운동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 파업하고 불투명한 회계를 가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노조를 가장한 갈취까지도 덕세를 부리고 있으니 아마 새로 고침 노동협의회가 시장의 판도를 많이 바꿀 거고요. 여기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이제 뭔가 변화의 기운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새로 고침 노동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빨리 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예요. 실제 참여한 노조를 보세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자, LS일렉트릭 사무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일반직 노조 전부 다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는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기업들 덩치를 봐서도 그렇고요. 뭔가 흐름을 바꿔놓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분간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노동운동도 이제 어떤 변화의 전환점을 맞지 않았나. 그리고 노동운동도 변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6위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파업보다는요. 노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는 그런 노동 문화로 바뀌어 가야 된다. 상생의 문화로 바뀌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악의 근로 손실일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보면 38.5일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죠. 영국은 12.7일이고요. 미국은 8.8일입니다. 독일은 8.3일이고 일본은 0.2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요. 노동운동의 어떤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변화는요. 결국 작은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작은 변화는 결국 말입니다. 전체를 바꾸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대 양대 노총도 이제는 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